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새로운 챕터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름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관계대명사. 자, 제가 또 저만의 어떤 그 비법으로 이 단어를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라는 말 있죠?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 너 이 문제와 관계되어 있지, 관련되어 있지, 연결되어 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연결이에요. 연결.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연결을 담당하는 품사가 누구죠? 그렇죠. 접속사죠. 접속사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대명사의 기능,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단어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자기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한 번 더 하는 애들.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단어를 이름하여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항상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연결을 하는 그 바로 앞 단어, 이 관계 대명사보다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사와 이 관계 대명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결합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따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즉, 시험 문제에서 4개의 보기가 관계 대명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막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고 두 단어 간의 결합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인지 혹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요.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잠시 후 배울 관계 대명사의 종류 중에 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일단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의 어떤 결합성이라는 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앞쪽에 the nurse, 간호사예요. 간호사는 여러분 사람 맞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o나 whom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건데, 두 번째 기능은 대명사라는 기능이겠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이죠. 뒷문장을 봤더니 gave, 동사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이 단어 안에서 지금 주어를 대신했다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과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행사를 살짝 보시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그죠? 첫 번째는 선행사를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는 뒷문장을 파악하세요. 뒷문장. 또 놀랐어요. 그죠? 네. 뒤쪽에서 누가 빠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어를 뺐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쓰셔야 되는 거고요. 목적어가 빠졌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모든 관계사의 문제는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정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o는 앞에는 사람, 뒤쪽엔 주어가 없다. 이 단어를 통해서 who라는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종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앞을 한번 보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격에 따라 구별된다. 주격이면 주어가 없고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뒤라 해야 되는 거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게 관계사의 문제를 푸는 어떤 기본적인 액션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 관계 대명사들 중에서도요. 조금 특별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오늘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that이라는 단어는요. 앞에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별을 크게 두지 않아요. 선행사가 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관계대명사 중에 특별한 것, 바로 tha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는 컴마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컴마, 두 번째 전치사. 자, 이런 단어들과도 절대 쓰지 못한다는 거. 왜냐면요. 이 명사랑 결합이 너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누가 오든지 상관은 없으나 컴마와 전치사랑 같이 쓰지는 못한다. 이 특수성을 시험에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관계대명사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단어들이 어떨 때 정답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선행사라는 측면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들이 사람일 경우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들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who,
whom, whose. 다 이 who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죠. 근데 that이란 단어 방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사람도 되고 사람이 아닌 것도 되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것들에게만 쓰는 단어 which. 뭐 which가 사람이 아닌 것에 쓴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whose란 단어에 who가 들어있어서 또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유격 관계면서 who도 역시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사람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that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에 크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역시 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같이 왔어요. 만약에 인간과 뭐 개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러면 which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는 무조건 that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who를 쓰면은 사물이 걸리고요. which를 쓰면은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밖에 없다. 자, 이렇게 선행사적인 측면으로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격이라는 겁니다. 앞이 아니고 뒤쪽을 봤을 때 주어가 없을 때 쓰는 단어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who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 whom. 괜찮겠죠? which나 that은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이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고요. 뒤쪽에 여러분 소유격이라는 게 나올 때는요.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명사를 꾸민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소유격 자체가 명사의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를 봤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선행사고요. 뒤에 뭐가 빠졌는가를 보는 경우는 격에 걸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꼭 이런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포인트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구별하는 것은 앞쪽의 선행사와의 결합성이 1번, 뒤쪽에 뭐가 빠졌는지를 보는 게 2번. 이 두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릴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전치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앞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 뭐냐면 이 전치사를 주고도 블랭크를 뚫어놓고 관계 대명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일 경우는 목적격인 whom이 되겠고요. 사람이 아닐 경우는 which.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that은 전치사 뒤에 못 쓰고요. who는 주격이고요. 그러니까 목적격 자는 쓰지 못하겠죠. 전치사가 혹시나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whom과 which 중에 하나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준비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포인트를 먼저 확인하시고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의 대명사들은 여러분 좀 일반적인 애들이죠. 항상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좀 일반적인 애들이 있는 반면에 좀 특이한 계층의 또 이 부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바로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은 관계의 대명사 중에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관계의 대명사, 바로 what입니다. 이 what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관계 대명사와 달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남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 단어의 마음 안에 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눈에만 이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셔야 됩니다. 자, 관계 대명사 what은요. 명사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어. 이렇게만 먼저 기억을 해주신다면 앞에 선행사가 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사를 또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동성이 돼버리는데, 그죠? 동성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막 남자인데 목소리가 막 동성처럼 어머 안녕하세요 용세요 뭐 이거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그죠? 네. 그래서 앞쪽에는 선행사 절대 올 수 없다는 점 what의 아주 큰 특징이 되고요. 두 번째,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을 이끈다.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인데 이 what은 지 스스로가 명사의 기능을 갖고 있어. 몸에 명사가 있으니까 하는 역할도 명사라는 겁니다. 내 안에 명사 있다. 이게 what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what의 특징, 명사를 품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what. 관계대명사 what은요. 다른 걸 떠나서요. 여기다 이렇게 명사를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미 명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 명사 자체 때문에 doing 목적어의 기능, 명사의 기능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what인 거예요. 퇴직한 후에 콜린스 씨는요. 그가 사랑하는,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사를 꾸미지 않고 지 스스로가 명사로 쓰인 거. 바로 what이에요. 이 특수한 성격 기억할 수 있겠죠? what. 내 안에 명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장 자주 묻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의 대명사를요. 크게 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한정과 계속이라는 느낌으로 나눠지는데요. 한정이라는 말은요. 명사 바로 뒤에 붙어서 수식하는 경우를 한정, 제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린다면요. 여기서 이제 which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뒤에서 바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제한을 하는 거죠. 여기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붙어서 어디야? 몇 시야? 언제 들어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크리스티는 오픈 어카운트 계정 그 은행 계좌가 이렇게 하나가 개설되어 있는 거를 보고 어이 놀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은행 계좌였다는 거죠. 바로 뒤쪽에서 앞쪽을 붙어서 밀착적으로 수식하는 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끊어줘요. 한번 끊어준 다음에 하고 설명을 붙는 경우는 이건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통 컴마를 찍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에 내용 전체를 가리킬 때도 이런 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행사는 명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계속적 용법일 때는 꼭 명사가 아닐 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문을 직접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that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에서 that도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계속적인 용법은 여러분 컴마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근데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제일 싫어하는 게 컴마와 전치사거든. 그러니까 that만큼은 계속적 용법에서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문에서 보시다시피 컴마를 찍었죠. 자, 모든 사람은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근데 케이크는요. 킹 씨가 갖고 왔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살짝 봤는데 살짝 끊어서 하고 설명할 때는 계속적 용법으로 which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요. 일단 컴마를 찍고 which를 썼는데 선행사가 누굴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They hired a new manager. 새로운 부장을 고용하였습니다. 근데 a long process. 매니저를 받았다면 후가 됐어야 되겠죠? 그들이 새로운 매니저를 고용했다라는 것이 참 오래 걸렸다. 컴마를 찍게 되면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 계속적 용법에게 부여된 특별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의 대명사 앞에 보고 뒤를 봐라 이런 구체적인 용법과 또 what이라든지 that이라는 단어들 등의 특별한 성격들을 이용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 4개를 보는 순간 어이구 관계의 대명사들로 차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두 번의 액션을 한번 취해 보시죠. 일단은 선행사를 파악할 것 하나. 자, anyone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관계 대명사 which 탈락. 자, 하나가 제껴졌다면 이제 뒤쪽을 보시면서 누가 빠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뒤를 봤더니 arrive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죠. 주격 관계 대명사 당첨 who. 간단하게 두 번만 하니까 풀렸잖아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4개 보기에서요. 일단 관계 대명사가 아닌 단어가 있어요. 이 them. 여러분, them은 그냥 대명사고요. 나머지는 관계 대명사잖아요. 관계라는 말 자체가 접속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앞쪽에 주어 동사, 뒤쪽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과 절이 만나는 점에서는 그냥 대명사만 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them은 정답이 안 them.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나머지 단어들을 갖고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 선행사 파악 살짝 고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4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온다면 제가 whom과 which 둘 중에 하나로 보통 압축된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4개 보기상에 whom이 없다. 정답이 which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겠죠. 그리고 전치사가 이렇게 오고 나서 관계대명사 쓰게 되면요. 뒤에 주격이나 목적격 등 빠지지 않고
완벽한 구조가 나온다는 것도 사실 좀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which. 전치사 뒤엔 whom과 which를 생각하라.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개 보기에서 일단 there란 단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주어 동사. 이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단어를 일단 쓸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there는 정답이 and there 또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나머지 단어들. 자, 선행사 파악하려고 딱 봤는데 어이구,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다는 게 관계대명사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딱 한 단어만 빼고는 안 되겠죠. 바로 이 what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바로 명사를 품고 있다. 내 안에 명사 있다라는 그런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어도 쓸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과 또 특수한 관계대명사들의 성격을 적용하신다면 관계대명사는요 쉽게 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이론 수업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와 복합 관계 대명사 및 부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요. 바로 관계라는 점은 일단 공통점입니다. 즉 앞에는 선행사와 뭔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그거는 공통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부사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겠죠. 부사는요, 여러분. 뒤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독적으로 부사이기 때문에 뒤쪽 구조가 완벽하게 등장한다는 게 관계 대명사랑은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즉,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계 부사를 한번 적어볼게요. 관계 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 이 단어가 만약에 보기상에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요. 일단 공통점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고 연결성이 있다는 건 똑같은 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대명사냐 부사냐. 바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대명사는 위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요. 주어가 안 나오든지 목적어가 안 나오든지 뒤쪽 구조가 이제 살짝 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명사의 기능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지만 부사는 뭐 단독적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다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나오면요.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공통점은 선행사 꾸밀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잠시 후 배울 관계부사 where라는 단어가요. 앞에 나오는 the venue, 어떤 회합 장소 정도 될 겁니다. 명사를 꾸몄다는 점은 아까랑 비슷해요. 관계 대명사랑 우리가 똑같은 기능입니다만 뒤쪽 보니까 we can entertain 200 guests. 주격이나 목적격 등의 대명사들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부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where란 단어가 꾸미는 성격과 뒤쪽의 구조가 완벽하다는 거, 이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잡아두실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관계 부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 부사는요. 일단 관계라는 말 때문에 선행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 부사가 뒤쪽 구조는 같아요. 한결 같아요. 왜? 부사는 뒤에 나오는 문장 성분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 the time, 및 다른 시간의 명사가 나올 때 쓰는 관계부사는 when. 장소의 the place 혹은 그 밖에 다른 장소들이 와도 wher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이유. 네, 갑자기 여기다가 요걸 쓰고 싶어요. 네, 아이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가네요. 그죠? 이유를 나타낼 땐 the reason why. 역시 이유에 해당되는 선행사 뒤에 why. 방법일 때는 여러분 the way how 이렇게 쓰고 싶은데 두 단어를 같이는 안 쓴다는 게 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way만 쓰시든지 how만 쓰시든지 한 단어만 쓰시고 바로 두 문장을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선행산 차이가 있습니다만 뒤쪽의 구조가 완벽하게 다 나온다는 점은 여러분들
공통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when, where, why, how. 이름하여 관계 부사. 알겠죠? 자, 근데 이 관계 부사는요. 전환이 가능합니다. 뭘로 전환이 가능하냐면 적절한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이게 바로 관계 부사를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 앞에 전치사가 무엇인지까지 물은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관계 부사를 두 단어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만나면 관계 부사와 똑같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add on in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만나면 관계 부사와 동일하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where로 바꿔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냐 두 개냐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관계부사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성격에 맞는 선행사를 취한다. 뒤쪽 구조는 완벽하게 나온다. 다만 두 단어로 바꾼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자, 관계 부사도요.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용법과 한정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토익에서 답은 계속입니까? 제한입니까? 이런 걸 묻지는 않거든요. 다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첫 번째, autumn 명사 뒤에 이 관계 부사를요. 이게 바짝 붙여갖고 바로 수식해 주는 거. 해석할 때도요. She is waiting. 그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 weather cool off. 서늘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명사를 바짝 붙어서 제안해 주는 용법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수식한다는 얘기죠. 근데 컴마를 찍고 또 설명하는 경우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한번 텀을 두는 겁니다.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설명할 때는 계속적 용법을 쓰는 건데 이럴 때는 when과 where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how나 why 등을 갖고 이 컴마랑 같이 쓰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게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즉 컴마를 찍고 나서 how나 why는 답이 웬만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제한과 계속적 용법에서는요. 참고를 하시되 예문에만 보도록 할게요. Mr. Smith would like to make the announcement on Friday. 금요일 날 성명 발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Friday를 받는 거죠. 근데 그날은 바로 everyone is here.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앞에 나온 단어를 독립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 컴마를 찍고 할 때 when과 where 등의 관계부사는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관계부사가 아닌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론 포인트인데요. 바로 ever가 붙은 단어들. 이름하여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ever가 붙은 단어들은 복합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름을 명칭을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단어들은요. 크게 지금 보시는 7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 부분을 해석으로 고른다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큰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ever가 붙은 단어들은요. 선행사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점.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만 ever가 붙은 단어들은 선행사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단어들은 일단 선행사가 없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하나하나씩 좀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however부터 설명드릴게요. 얘는 어순이 특이해요. however 뒤쪽에는요. 형 혹은 부, 형부가 먼저 와요. 주어 동사가 오기 전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다는 어순이 특이하다. 그럼 무조건 however요. However beautiful you may be. 네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순이 특이한 경우는 however를 골라주시고요. whenever, wherever 두 가지 묶으시고요. 이 두 개의 ever는 뒤쪽의 구조가 항상 완벽한 구조가 나옵니다. 관계 부사기 때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필요한 게 다 나올 때 쓰는 단어들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 네 단어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 단어들은요. 대명사의 기능이 있어요.
명사를 하나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어떤 단어가 항상 빠집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로 갖게 됩니다. 자, 크게 3인방으로 나눴습니다. 어순이 특이하다. 형용사 주어 동사 혹은 부사 주어 동사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however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가 아니고 뒤쪽에 구조가 완벽하게 나올 때만 이 whenever, wherever가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뒤쪽에 구조가 뭐가 하나라도 빠져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여기 나오는 네 단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뭔가 따져서 정답을 고르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그 리차드 막스의 노래 중에 Right Here Waiting For You 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그 커피 선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성기 씨가 아마 선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커피를 먹으면서 설탕은 2숟갈, 프림은 넣지 마. 이거 하시면서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I will be right waiting for. 그 노래가 갑자기 에버를 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예,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복합 관계사들을 구별하는 방법. 어순이 특이하면 however, 완벽하면 whenever, wherever, 불완벽하면 뭐가 빠져있다, who, whom, which, whatever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개의 보기들을 보니까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차여져 있네요. 관계라는 점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행사 파악은 공통된 과제가 되겠죠. A new site, 새로운 장소, 부지라고 하죠. 건설 부지 이런 거죠. 자, 장소의 명사가 나왔습니다. 장소 명사랑 결합되지 못한다는 거 일단 시간 개념은 아니니까 왜는 안 되겠고요. 관계 대명사 what은요. 내 안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대명사인 which도 관계 부사인 관계 부사죠. 부사. 이 두 단어는요. where는 장소니까 사이트랑 결합이 좋고요. which는 사람이 아닌 건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C번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뒤쪽 구조가 빠졌냐 안 빠졌냐가 중요한 거겠죠. They 주어죠. Can build 동사죠. A second location 목적까지 다 나왔다. 그러면은 대명사라는 단어 자체 기능이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빠져야 되는데 빠진 게 없어. 그럴 땐 관계부사예요. 정답이 그래서 where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사이트는 장소니까 where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뒤쪽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정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which는 뭐가 빠질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단어를 보시면요. ever 붙은 단어 2개고요. ever 안 붙은 관계대명사 2개입니다. 즉 관계대명사 2개, 복합관계대명사 2개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선행사가 있냐 없냐겠죠. 자, 선행사가 어디 여기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없죠? 선행사가 없을 때는 여러분 eve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일반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whatever, whoever. 자, 이 두 단어의 큰 특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일단 둘 다 뒷구조가 뭐가 빠져있는 복합관계 대명사인 건 맞는데 who는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 whatever는 사람이 아닌 걸 가리키죠. 여기선 그걸 따져야 정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is attending the employee dinner. 직원 만찬에 참석을 한다. 직원 만찬에 참석하는 건 직원이겠죠. 직원이 아닌 뭐 개미가 참석합니까? 뭐 개가 이러면서 막 참석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사람의 느낌을 가지면서 선행사를 갖지 않았다면 정답은 whoever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따졌을 때 여러분 정답이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뒤까지 다 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4개의 보기가 다 ever가 붙었어요. 다 ever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뒤쪽 구조가 they are needed. 비동사 플러스 pp. 자, 수동태라고 하는 구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주어, 비동사, pp.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완벽할 때 정답된 단어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whenever, wherever. 자, 이런 단어들은 뒤에 뭐가 빠져야지만 정답이 되는 단어들인 거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은 뭐가 빠질 때만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 구조가 완벽하게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whenever, wherever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해석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입니다. 그죠?
그죠? 정답 몇 번이죠? D번에 wherever.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관계대명사 부사 해석보다는 그 단어들의 큰 특징. 완벽해? 불완벽해? 그 다음에 관계 부사들.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와의 결합이지만 뒷문장의 또 구조가 어떠한지. 대부분 관계사들은 이렇게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이 구조를 갖고 문제를 푸신다면 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교재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관계 부사와 복합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